아버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내 회장님 앞 테이블에 놓았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아주 미세하게. 그래, 알았어. 김동훈 회장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다. 정원의 장미가 시들어가고 있었다. 누가 심었더라?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며느리가 약봉투를 뜯어 하얀 알약 두 개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물컵을 건넸다. 어서 드세요. 기억력이 좋다고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처방해 주신 거예요. 회장님이 떨리는 손을 뻗어 알약을 받으려는 찰나 젊은 남자가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강민준. 이 집에 온 지 주밖에 안 된 간병인이었다.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숨소리는 짐승처럼 거칠었다. 회장님. 며느리가 돌아봤다. 왜 그러세요? 노크는 해야죠. 죄송합니다. 회장님 혈압을 먼저 재야 해서요. 며느리가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요? 약 드시고 나서 재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직전에 꼭 재라고 하셨어요. 약 드시기 전에요. 민주는 회장님 곁으로 다가갔다. 혈압계를 꺼냈지만 손이 떨려 줄이 엉켰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그를 쏘아봤다. 실례합니다, 회장님. 민준이 혈압계를 감았다. 그리고 회장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혈압계 벨크로를 떼는 척하며 속삭였다. 그의 숨결이 차가웠다. 회장님, 그거 절대 먹지 마세요. 회장님의 눈이 흔들렸다. 민준을 돌아봤다. 민준은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 약이요. 제발 드시면 안 됩니다. 혈압계가 팔을 조였다. 윙 소리가 났다. 회장님은 민준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상이세요. 민준이 혈압계를 풀며 며느리를 봤다. 며느리는 미소 짓고 있었다. 그럼 이제 약 드셔야죠. 그녀가 다시 알약을 내밀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받아들었다. 민준의 귀속말이 맴돌았다. 며느리의 시선이 느껴졌다. 날카롭게, 의심스럽게. 회장님은 알약을 입으로 가져갔다. 입술 아래로 밀어 넣었다. 물컵을 받아 꿀꺽 삼키는 신용을 했다.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잘 드셨어요. 이제 푹 쉬세요. 그녀가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민준에게 눈인사를 건넸다. 민준 씨, 혈압은 식후에 재는 게 정석인데요. 다음부턴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가 방을 나갔다. 하지만 멈춰 섰다. 문에 기대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확인하려는 듯 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회장님과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다. 도각도각 구두 소리가 멀어졌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차 시동 소리와 함께 검은색 벤츠가 정문을 빠져나갔다. 회장님이 손수건을 입에 댔다. 컵, 퇴. 하얀 알약 두 개가 손수건 위로 떨어졌다. 침으로 약간 녹아 있었다. 민주는 숨을 내쉬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쟤네 말을 들어보니 이상한 것 같더군. 회장님이 알약을 민준에게 내밀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이게 뭔지 알아봐 줄 수 있나?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알약을 받았다. 티슈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네, 꼭 확인해 볼게요. 그날 밤 민주는 알약을 주머니에 넣고 저택을 나섰다. 지인 약사에게 성분 분석을 부탁하려 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 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병원 방향으로 걸었다. 약사 친구가 야간 근무 중이었다. 분쯤 걸어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어두웠다. 가로등 몇 개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다. 주차장 한가운데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다. 민준의 발이 멈췄다. 차 헤드라이트가 켜지며 눈이 부셨다. 민준은 손으로 눈을 가렸다. 운전석 문이 열렸다.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다. 잠깐만요,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날카롭고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주머니에 뭐 들고 계시죠? 민준은 뒷걸음질 쳤다. 심장이 쿵쿵쿵. 아무것도 없는데요. 거짓말 마세요. 며느리가 다가왔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울렸다. 그거 내놔요. 지금 당장. 뭘 말씀하시는 건지? 약이요. 오늘 회장님께 드렸던 약을 당신이 가져갔죠.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손이 주머니로 향했다. 티슈에 쌓인 알약을 만졌다. 내놔요. 그럼 다 없던 일로 해줄게요. 며느리가 다가왔다. 회장님도 계속 돌볼 수 있고 당신 월급도 그대로 받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거절하면요? 어차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느리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민주는 뒷걸음질 쳤다. 등이 벽에 닿았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며느리가 손을 뻗었다. 민주는 몸을 돌려 뛰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뒤에서 터져 나왔다. 잡아.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병원 입구를 향해 달렸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폐가 터질 것 같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 모든 건 주 전부터 시작됐다. 간병인 구합니다. 치매 환자 돌봄. 경력 무관. 숙식 제공. 민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대학 졸업 후 요양원에서 일하다 그만둔 지 한 달. 생활비가 바닥나고 있었다. 네, 면접 언제 가능하세요? 내일도 괜찮아요. 그럼 내일 오후 시에 오세요. 주소는 다음 날 민주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다. 주소를 보고 놀랐다. 강남 고급 주택가였다. 택시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올라가니 높은 담장이 나왔다. 대문에 김동훈이라고 새겨진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김동훈. 그 이름이 낯이 걷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면접 보러 온 강민준입니다. 잠시 후 대문이 열렸다. 넓은 정원이 펼쳐졌다. 장미덩굴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 있었고 중앙엔 분수가 있었다. 정원 너머 층 저택이 보였다. 여기가 진짜 집이구나.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어머니의 장례식장에 나타났다만큼 충격적인 광경은 아니었지만 민주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지금껏 일했던 요양원과는 차원이 다른 낯선 세계가 눈앞에 펼쳐졌다. 현관 앞에는 대로 보이는 남자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집사. 그는 자신을 소개했다. 집안은 더 넓었다.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벽에 걸린 그림들. 민주는 주눅이 들었다. 자신이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이쪽으로 오세요. 집사는 층으로 그를 안내했다. 복도를 따라 걷다 한 방 앞에서 멈췄다. 회장님께서 계십니다. 들어가 보세요. 노크 소리가 울렸다. 들어오게.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늙었지만 힘이 있었다. 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졌다. 창계는 대 노인이 앉아 있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회장님, 면접 보러 온 청년입니다. 집사가 소개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그 얼굴은 김동훈 재단 이사장, 고아원 원장실 사진 속 인물이었다. 중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을 받았던 인생을 바꿔준 은인이었다. 회장님,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그를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당신은 누군가? 저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강민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흐릿했다.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다. 그렇겠지. 장학생이 몇백 명인데. 민주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자신을 기억 못하시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괜찮았다. 자신은 이분을 기억하니까. 이분은 나의 은인이시다. 민주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제가 잘 모시고 싶습니다. 회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보육원에서 대학 지원 장학금을 받고 덕분에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이 저택에 들어오게 되었다. 집사가 안내해준 방은 층끝 게스트룸이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침대, 책상, 옷장이 갖춰져 있었다. 내일 아침 시에 회장님 기상 도와드리면 됩니다. 아침 식사는 쉬고요. 집사가 설명했다. 회장님 상태가 어떠세요? 치매가 있으십니다. 요즘 들어 더 심해지셨어요? 집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제 일을 기억 못하세요. 그럼 저도 네, 내일 아침이면 민준 씨를 처음 보는 것처럼 대하실 겁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양원에서 일할 때도 그런 어르신들을 많이 봤기에 익숙했다. 그리고 하나 더. 집사가 목소리를 낮췄다. 사모님이 자주 오십니다. 사모님이요? 네, 회장님 며느리분이세요. 일주일에 서너 번 오세요. 아드님은요? 집사의 얼굴이 굳었다. 돌아가셨습니다. 아, 년 전에 교통사고로 따님이랑 같이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회장님이 많이 힘들어하세요. 집사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다. 아들, 손녀 다 이르시고 거기에 치매까지. 민준 씨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사가 나가고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아들과 손녀를 잃으셨다니. 가슴이 아팠다. 자신에게 장학금을 주시던 그분이 이런 고통을 겪고 계셨다니.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회장님 방으로 올라가 노크를 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회장님은 이미 깨어 계셨다.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 간병인 강민준입니다. 회장님이 돌아봤다.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다. 어제 오신 간병인이세요. 집사가 뒤에서 설명했다. 그랬나? 기억이 안 나는군. 회장님이 머리를 짚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익숙해지시면 돼요. 민주는 회장님께 다가가 도와드렸다. 침대에서 일어나시는 것, 화장실 가시는 것, 세수하시는 것. 모든 게 느렸지만 민주는 기다렸다. 아침 시가 되었다.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했다. 회장님은 죽을 드셨다. 손이 떨려서 숟가락질이 어려워 민준이 도와드리려 하자 회장님이 손을 저었다. 괜찮네. 이 정도는 혼자 할 수 있어. 네, 회장님. 식사가 끝나고 회장님은 서재로 올라가셨다. 민주는 회장님 방을 정리했다. 침대 시트를 갈고 먼지를 닦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다. 그러다 침대 옆 서랍을 열었다. 안에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네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회장님, 중년 남자, 젊은 여자, 그리고 사모님까지. 오후 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오셨습니다. 집사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렸다. 민주는 층 거실에 있었다. 회장님은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다. 현관문이 열렸다. 또각, 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여자가 들어왔다. 대후반쯤 돼 보였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모습. 얼굴은 예뻤지만 왠지 모르게 차가워 보였다. 민준이 인사했다. 여자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새로 오신 간병인 분이시군요. 네,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전 회장님 며느리예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지금 낮잠 주무세요. 그럼 조용히 올라가 볼게요. 며느리가 계단을 올라갔다. 민주는 그 뒷모습을 봤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아버님, 저예요.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잘 모르겠네. 민주는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다. 복도에서 문이 반쯤 열려 있는 회장님 방 쪽을 봤다. 며느리가 회장님 이마를 짚고 있었다. 열은 없으시네요. 약은 잘 드셨어요? 약? 무슨 약? 네, 매일 드시는 약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냈다. 이거요? 기억력에 좋은 약이에요. 민주는 그 약봉투를 봤다. 이상했다. 약봉투에 약국 이름이 없었다. 환자 이름도 없었고 그냥 하얀 봉투에 알약만 들어있었다. 저게 정상인가? 보통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라면 약봉투에 이름, 용법, 용량이 다 적혀 있어야 하는데 며느리가 약을 회장님께 건넸다. 오늘 저녁에 꼭 드세요. 그래. 회장님이 약을 받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다. 며느리는 뭔가를 확인하는 듯한 눈빛으로 한참 회장님을 바라봤다. 아버님, 혹시 요즘 뭐 기억나는 거 없으세요? 기억? 뭔 기억? 네, 예전 일 같은 거요. 없는데, 없어. 정말이요? 아무것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묘한 긴장감이 실렸다. 그래, 아무것도 기억 안 나.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는 그제야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주 짧게. 하지만 민주는 놓치지 않았다. 왜? 안도하는 거지. 며느리가 갑니다. 얼음처럼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를 갈랐다. 약 꼭 챙겨드려요. 민주는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다. 아버님 약 잊지 마세요. 네, 그런데 저한테. 순간 그녀의 눈빛이 빙판처럼 차가워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주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더 파고들면 위험하다는 직감이 온몸을 찔렀다. 현관문이 닫히고 며느리의 차가 굉음을 내며 사라졌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회장님 방으로 달려갔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회장님은 창밖, 멀어지는 며느리의 차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참 이상하네. 그는 눈물을 훔쳤다. 슬픈 것도 아닌데 민준의 가슴이 먹먹하게 조여들었다. 괜찮으세요? 좀 쉬세요. 침대 옆 테이블 위 이름 없는 약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민주는 방 안을 샅샅이 훑었다. 회장님은 이미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민주는 집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약은 어디서 받아오나요? 사모님이 병원에서 직접 처방받아 오시죠. 집사의 목소리는 평온했다. 어느 병원인지 아세요? 민주는 최대한 무심하게 물었다. 글쎄요, 사모님이 알아서 하시니. 집사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다.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민주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이름 없는 약봉투, 회장님의 기억을 떠보는 듯한 며느리의 질문, 눈물 글썽이던 회장님의 모습. 모든 것이 부자연스러웠다. 밤시 민주는 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켰다. 김동훈 재단을 검색하자 장학생 선발 기사와 함께 오래된 기사 하나가 눈에 띄었다. 재벌 새 김재욱 교통사고 사망, 세 딸도 함께 참변. 민주는 기사를 클릭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종결했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다. 김 씨는 평소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당일에도 가족과 저녁 식사를 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혹시 이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 건 아닐까? 새벽시 민주는 잠들어 있었다. 위층에서 고통스러운 신음과 비명이 터져 나왔다. 으, 으악. 민주는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어나갔다. 소리는 층 회장님 방에서 들려왔다. 계단을 뛰어 올라가며 민주는 외쳤다. 안 돼, 안 돼. 회장님의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다. 민주는 방문을 활짝 열었다. 어둠 속 달빛만이 침대에 누운 회장님을 비추고 있었다. 회장님은 이불을 움켜쥔 채 고개를 격렬하게 흔들며 은서야, 은서야 라고 외쳤다. 민주는 회장님 곁으로 달려갔다. 얼굴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필사적으로 싸우는 듯했다. 도망쳐, 빨리 도망쳐. 회장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회장님, 회장님. 민주는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회장님은 민준의 외침에 놀라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는 숨 막힐 듯한 비명을 지르며 텅 빈 눈으로 허공을 바라봤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회장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준을 바라봤다. 당신은 누구? 그의 목소리는 낯설고 불안정했다. 저 민준이에요. 회장님, 간병인입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회장님은 주변을 둘러봤다.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꿈을 꿨나? 네, 끔찍한 악몽을 꾸신 것 같아요. 민주는 물컵을 건넸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다. 내가 꿈속에서 뭐라고 했나? 계속 은서라는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회장님의 손이 멈칫했다. 은서. 그는 이름을 되뇌었다. 은서가 누구더라? 그는 이마를 짚었다. 분명 내가 잘 아는 사람인데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거지? 혹시 손녀분이세요? 김은서라는 손녀분. 민주는 추측했다. 손녀라고. 회장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전혀 모르겠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지?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장님은 잃어버린 기억을 찾으려는 듯 애썼다. 그러다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이 강렬하게 빛났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회장님, 민주는 당황한 목소리로 불렀다. 회장님은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강한 힘이 느껴졌다. 그게 뭔데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다. 모르겠지만 그게 아주 중요해. 절대 잊으면 안 돼. 네, 잊지 않겠습니다. 민주는 굳게 대답했다. 회장님은 민준의 얼굴을 뚫어지게 빤히 바라봤다. 자네,
정말 믿을 수 있나? 민준의 가슴에 비수가 꽂혔다. 회장님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이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를 믿으셔도 됩니다. 회장님은 민준을 바라보다가 손을 놓았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그리고 침대에 누우셨다. 이제 좀 자야겠어? 편히 주무세요. 민준은 이불을 정돈해드리고 조명을 낮췄다. 민준이 방을 나서려는데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준 씨, 네, 말씀하세요. 민준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봤다. 내가 만약 내일, 아니, 오늘 일을 전부 기억 못하게 된다면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자네만은 부디 그걸 기억해줘. 네, 알겠습니다. 민주는 약속하고 문을 닫고 나왔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어 내려갔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시의 회장님을 깨웠다. 회장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회장님은 눈을 떠서 민준을 바라봤다.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회장님 간병인 강민준이라고 합니다. 민준은 정중하게 대답했다. 간병인, 그랬던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군. 회장님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어젯밤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회장님, 혹시 어젯밤에 끔찍한 악몽을 꾸셨던 건 기억하시나요?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악몽? 내가 무슨 악몽을 꿨다고. 회장님은 더욱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전혀 기억나는 게 없는데. 이라는 숫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민주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질문했다. 회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었다. 전혀 처음 듣는 숫자인데. 민주는 실망감을 느꼈다. 회장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신 걸까? 하지만 그때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런데 왜 그 숫자를 들으니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민주는 회장님을 주에 깊게 바라봤다. 회장님은 오른손 손가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오른손 약지. 그곳에는 은색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민주는 그 반지를 오늘 처음 봤다. 언제부터 회장님이 그 반지를 끼고 계셨던 걸까? 회장님, 그 반지. 민주는 조심스럽게 반지에 대해 질문했다. 회장님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시선이 은색 반지에 닿자 손끝이 떨렸다. 아, 예쁜 반지네요. 회장님의 희미한 미소와 함께 은반지가 빛났다. 언제부터 꼈는지도 몰라. 그냥 빼면 안 될 것 같아서? 왜요? 이유라도 있으세요? 민주가 즉시 물었다. 모르겠어. 그냥 빼면 안 돼. 회장님의 짧은 대답. 민주는 회장님의 은반지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반지 표면에는 아주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그날 오후 민주는 집사를 찾았다. 집사님, 여쭤볼 게 있어요. 집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년 전 회장님 아드님과 손녀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집사는 잠시 침묵했다. 네, 맞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집사는 민주를 구석으로 데려가 속삭였다. 아무도 정확히 몰라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경찰 발표는 교통사고였죠. 하지만 집사는 주변을 살피며 말을 이었다. 그날 밤 저택에서 큰 소리가 났어요. 다툼 같았어요. 누가 누구랑요? 민주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도련님과 사모님이요. 무슨 내용이었는데요? 집사의 목소리는 더욱 낮아졌다. 잘 안 들렸어요. 하지만 은서 아가씨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건 봤어요. 그리고 1시간쯤 뒤에
경찰이 왔죠.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련님과 은서 아가씨가 차 안에서 돌아가셨다고. 민주는 숨을 멈췄다. 이상한 건 그날 밤 사고 직전에 사모님이 외출하셨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모르겠어요. 그냥 차를 몰고 나가셨어요.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회장님은 처음엔 그날 밤 일을 기억하셨나요? 집사는 고개를 저었다. 경찰에게 뭔가 말하려 하셨죠. 하지만 병세가 급격히 악화됐어요. 치매가 심해지면서 모든 걸 잊으셨죠. 그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집사는 대답 대신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다. 민준 씨, 조심하세요. 이 집은 안전하지 않아요. 집사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회장님과 정원을 산책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졌다. 장미 넝쿨에는 꽃봉꼬리가 맺히기 시작했다. 날씨가 참 좋네. 회장님이 나지막이 말했다. 네, 정말 좋아요. 민주는 회장님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민준 씨, 자네는 왜 이 일을 하나?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간병일이요? 그래, 힘들 텐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래도 젊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회장님이 민주를 빤히 바라봤다. 민주는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저 고아원 출신이에요. 고아원? 회장님의 눈이 커졌다. 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민주는 회장님의 눈을 응시했다. 중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았어요. 김동훈 재단 장학금을 대학 졸업할 때까지요. 네, 재단에서? 회장님의 눈이 더욱 커졌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했어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회장님은 한참 동안 민주를 바라봤다. 그래, 그랬구나. 회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답하고 싶었어요.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은 저를 기억 못 하시겠지만 저는 회장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모시고 싶었어요. 고맙네. 정말 고마워. 회장님이 민주의 손을 꽉 잡았다. 내가 그런 일을 했는지도 기억 못 하는데 자네가 이렇게 보답해 주다니.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장미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민주가 회장님 댁에 간병인으로 온 지 주가 지난 어느 날 오후 시 인터폰 화면에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또 왔네. 또 왔어. 민주는 불안감을 느꼈다. 집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며느리가 들어와 물었다.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세요. 올라가 볼게요. 며느리가 계단을 올라갔다. 민주도 조용히 뒤따라갔다. 며느리가 서재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저 왔어요.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신가? 저예요, 아버님. 아, 그래. 들어오게.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갔다. 민주는 문 밖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아버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며느리가 회장님의 어깨를 주물렀다. 괜찮네. 약은 잘 드셨어요? 약? 무슨 약? 회장님이 되물었다. 네, 제가 드린 약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약봉투를 꺼냈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똑같은 이름 없는 하얀 봉투였다. 아, 그래? 먹었지. 회장님이 얼버무렸다. 정말요? 며느리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럼 오늘 건 안 드셔도 되겠네요. 응, 그게 회장님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며느리는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거짓말 하셨네요. 안 드셨죠? 아니, 그게 괜찮아요. 지금 드시면 돼요.
며느리가 약봉투를 뜯어 하얀 알약 2개를 꺼냈다. 민주는 문 밖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저 약을 먹이면 안 돼. 집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병이 급격히 악화됐어요. 며느리가 알약을 회장님께 건넸다. 어서 드세요. 회장님이 떨리는 손을 뻗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문을 활짝 열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회장님, 혈압을 재는 척하며 민주는 조용히 속삭였다. 절대 드시지 마세요. 며느리가 가고 난 후 회장님은 입술 아래 감춰둔 알약을 뱉어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알약의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약사 친구 재훈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 주차장에서 회장님의 며느리를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도망쳐 온 것이었다. 야, 민준아, 민준아. 병원 복도 끝에서 재훈이 달려왔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완전 새하얗잖아. 형, 이거.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티슈를 꺼냈다. 그 안에는 하얀 알약 2개가 들어 있었다. 이거 좀 분석해줘. 급해. 이게 뭔데? 설명은 나중에 할게. 민주의 목소리가 떨렸다. 일단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해. 재우는 민주의 절박한 얼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근데 이거 오늘은 안 돼. 그래도 돼. 부탁해. 재훈이 알약을 조심스럽게 받아 지법에 넣었다. 근데 너 진짜 괜찮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 걱정 마.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고 검은색 벤츠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불길한 이해감이 들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집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집사님, 저 민준이에요. 민준 씨 무슨 일이세요? 오늘 밤에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네. 회장님은 괜찮으시죠? 지금 주무세요. 걱정 마시고. 네. 내일 뵐게요. 민주는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병원 로비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 알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알아야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다. 그는 눈을 감았다.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이 스쳐 지나갔다. 차가운 침묵이 감돌았다. 회장님의 떨리는 손,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주차장에서의 추격. 대체 뭐지? 민주는 지친 눈으로 천장을 봤다. 다음 날 아침 병원 로비 의자에서 눈을 떴다. 목이 뻐근했다. 밤새 잠을 설쳤다. 휴대폰이 울렸다. 재훈이었다. 여보세요? 민준아, 나 재훈이야. 형, 결과 나왔어? 응. 재훈의 목소리가 묘했다. 이거 그냥 비타민이야. 뭐라고? 민주는 멍했다. 종합 비타민? 약국에서 파는 흔한 거. 정말이야. 성분 분석했는데 비타민, 영양제야. 독성 물질은 없어.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내가 착각한 건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건 안전한 약이야. 오히려 몸에 좋지. 그렇구나. 고마워, 형. 괜찮아? 목소리가 이상한데. 응,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냥 비타민. 며느리는 잘못이 없는 건가? 괜히 의심한 건가?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왜 며느리는 그날 밤 그렇게 쫓아왔을까? 단순한 비타민이라면 그냥 뒀을 텐데. 왜 필사적으로 되찾으려 했을까? 약을 바꿔치기 한 건가? 민주는 생각했다. 며느리가 눈치채고 진짜 약은 숨기고 가짜를 놓고 간 건 아닐까? 아니면 자신을 시험한 걸까?
확실한 건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였다. 민주는 일어섰다. 저택으로 돌아가야 했다. 오후 시 민준이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민준 씨, 어디 갔었어요? 걱정했잖아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회장님이 찾으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재에 계십니다. 민주는 층으로 올라갔다. 서재의 문을 노크했다. 회장님 저예요. 누구? 자네 누구? 민준이요. 아, 들어오게. 회장님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에 사진을 들고 있었다. 회장님 아들, 손녀 며느리. 네 사람이 찍힌 사진. 회장님, 그 사진,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네. 회장님이 사진을 내려다봤다. 분명 중요한 사람들 같은데 왜 기억이? 회장님 잠시만요. 혹시 금고 같은 거 있으세요? 회장님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디였더라? 이 숫자 기억나세요? 그 순간 회장님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래, 금고 비밀번호 여기 어디 있었는데? 회장님이 서재를 둘러봤다. 책장, 책상, 벽난로. 시선이 벽난로 위 큰 풍경화에서 멈췄다. 저기야. 회장님이 그림 쪽으로 걸어갔다. 민준도 따라갔다. 회장님이 그림 가장자리를 만졌다. 손잡이 같은 게 있었다. 이거 열리는 건가? 민준이 조심스럽게 그림을 당겼다. 끼익 소리와 함께 그림이 옆으로 열렸다. 그 뒤에 검은색 금고가 벽 안쪽에 숨어 있었다. 숫자 패널이 달려 있었다. 회장님은 떨리는 손을 뻗었다. 천천히 숫자를 눌렀다. 삐삐삐삐. 띠리링. 초록불이 들어왔다. 회장님이 손잡이를 돌렸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서류 뭉치, 그리고 작은 하나가 있었다. 회장님이를 집어들었다. 이게 뭐지? 민준도 그걸 봤다. 오래된 검은색에 먼지가 쌓여 있었다. 회장님, 이거 뭔지 아세요? 글쎄 모르겠네. 하지만 금고에 넣어뒀다는 건 중요한 거겠지. 민주는 를 잡았다. 이거 확인해봐도 될까요? 그래, 부탁하네. 민주는 서재 책상에 있는 노트북을 켰다. 를 꽂았다. 컴퓨터가 인식하고 폴더가 하나 떴다. 폴더 안에 파일이 하나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회장님, 이거 영상 파일이에요. 민준은 파일을 클릭했다. 화면이 흔들렸다. 누군가 핸드폰으로 몰래 찍은 것 같았다. 배경은 저택의 거실, 밤이라서 조명이 어두웠다. 화면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진정해. 남자 목소리. 차분하지만 떨리고 있었다. 진정하라고 지금 이 상황에서 여자 목소리는 사모님이었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화면이 흔들리다가 두 사람이 보였다. 소파에 앉아 있는 남자는 회장님의 아들인 듯했다. 그 앞에 서 있는 사모님은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아들이 대답했다. 이혼하자고 했잖아. 난 더 이상 못 참아. 사모님이 비웃었다. 이혼하면 나한테 뭐가 남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위자료 줄게. 충분히. 충분히. 난 이 집의 안주인이야. 재산의 절반이 내 거라고. 사모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법적으로는 아니야. 혼전 계약서가 있잖아. 그딴 게 무슨 소용이야? 사모님이 와인잔을 소파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게 뭐야? 당신이 매일 밤 마시는 수면제야. 사모님이 병을 흔들었다. 근데 오늘은 조금 많이 넣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아까 당신이 마신 와인의 말이야. 그 순간
아들이 목을 감싸 쥐었다. 크컥 너 감히 나한테 뭘 한 거야?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다.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사모님이 무표정하게 내려다봤다. 당신이 이혼하자고만 안 했어도 그럴 생각 없었어. 민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믿을 수 없었다. 옆에서 회장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회장님은 화면을 멍하니 보고 계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제우가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영상은 계속됐다. 아들이 바닥을 긁으며 핸드폰을 향해 기어갔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잡지 못했다. 살려줘. 안 돼. 이미 늦었어. 사모님이 핸드폰을 걷어찼다. 핸드폰이 소파 밑으로 굴러갔다. 그때였다. 엄마 무슨 소리야? 계단 쪽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잠옷 차림의 젊은 여자는 딸 은서였다. 무슨 소리야? 아빠? 은서가 바닥에 쓰러진 아빠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빠. 은서가 달려가서 흔들었다. 아빠 정신 차려. 아빠 은서야. 사모님이 다가갔다. 엄마 뭐 한 거야? 아빠가 왜 이래? 은서가 핸드폰을 꺼내려 했다. 사모님이 은서의 손목을 잡았다. 안 돼. 그만해. 엄마 전화하면 안 돼. 왜? 아빠가 죽어가는데. 은서가 손목을 빼려 했지만 사모님이 놓지 않았다. 엄마 놓으라고. 은서야 미안해. 사모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엄마도 어쩔 수 없어. 뭐라고? 은서의 눈이 커졌다. 설마? 은서가 뒤로 물러섰다. 은서가 계단 쪽으로 뛰었다. 그리고 영상이 끊겼다. 민주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배우 은서야? 회장의 굳어진 손이 책상을 움켜쥐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무릎이 휘청였다.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 아들을 저 여자가? 어깨가 흔들리고 고개가 꺾였다. 은서? 내 손녀를. 민주는 재빨리를 뽑아 숨겼다. 회장님, 이걸 경찰에. 그때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민준과 회장의 눈이 마주쳤다. 민준은 빛의 속도로 금고 문을 닫고 그림을 제자리에 밀어 넣었다. 쿵, 쿵. 며느리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민주는 회장을 의자 쪽으로 이끌었다. 회장님,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제발. 회장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에서 멈춘 발소리. 노크조차 없이 문이 벌컥 열렸다. 며느리가 서 있었다. 상기된 얼굴, 거친 숨소리. 아버님, 민준 씨, 뭐 하고 계셨어요? 그냥 회장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민준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며느리의 시선이 서재를 훑었다. 책상, 노트북, 책장, 그리고 벽난로, 옆 그림. 노트북은 왜 켜놨어요? 아, 날씨 좀 확인하려고요. 날씨요? 며느리가 노트북 화면을 쏘아봤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민준이를 뽑고 재빨리 창을 바꿔놓은 덕분이었다. 한참을 화면을 보던 며느리가 민준을 돌아봤다. 혹시 이 서재에서 뭐 만지신 거 없으세요? 없는데요. 왜요? 아무것도요.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민준 씨, 주머니 좀 보여주시겠어요? 민준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주머니요? 왜 그러세요? 네, 혹시 뭐
가져가신 거 없나 해서요. 요즘 간병인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안 귀중품 슬쩍 하는 거. 저는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럼 보여주면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다면요. 며느리의 손이 민준의 주머니로 향했다. 민준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주머니 속가 손에 잡힐 듯 느껴졌다. 왜 못 보여줘요? 뭐 숨긴 거 있죠?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아래층에서 집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며느리가 잠시 멈칫했다. 뭔데요? 루비가, 루비가 집에서 탈출했어요. 뭐라고요? 루비가요?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네. 정원 쪽 문이 열려 있었어요.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루비는 며느리가 애지중지하는 말티즈였다. 지금 당장 잡아야지요. 며느리는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갔다. 루비, 루비야. 민주는 그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아슬아슬했다. 갑자기 문이 다시 열렸다. 민준 씨, 집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집사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어린 은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은서 아가씨,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봤어요. 집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천사 같은 아이였어요. 누구한테나 친절하고 항상 웃고. 집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밤에 은서 아가씨가 울면서 집을 뛰쳐나가는 걸 봤어요. 차를 타고 떠나는 걸. 그리고 사모님도 차를 몰고 나가는 걸. 그때 알았어야 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집사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저는 겁이 많았어요. 사모님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집사의 어깨가 떨렸다. 그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다. 민준 씨, 부디 은서 양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주세요. 제발. 집사님, 어서 나가세요. 그게 중요해요. 빨리요. 하지만 집사가 뒷문을 가리켰다. 회장을 돌아봤다. 회장은 의자에 앉아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네가 진실을 밝혀줘. 민준은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다. 뒷계단으로 내려가세요. 골목 끝에 차 있어요. 어서요. 집사가 작은 쪽문을 열었다. 민준은 밖으로 뛰쳐나갔다. 운전석에 올라탔다. 엑셀을 밟았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 큰 도로로 나섰다. 백미러로 뒤를 확인했다. 아직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아직 정원에서 루비를 찾고 있을 터였다. 민주는 핸들을 꽉 쥐었다. 그래, 경찰서로 가야 해. 주머니 속과 모든 증거가 될 것이다. 분후, 경찰서. 영상을 본 경찰관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경찰관이 무정의를 들었다. 본서입니다. 중대사건 제보 들어왔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종 재판. 하지만 며느리는 구치소에 있지 않았다.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보석으로 풀려나 있었다. 법정에 들어선 한지연은 명품 정장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렸고 메이크업도 완벽했다. 당당했다. 마치 피고인이 아닌 것처럼. 방청석이 술렁였다. 저 여자 봐. 살인 혐의인데 저렇게 태어나다니. 민주는 방청석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지난 3달 동안 며느리는 고급 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변호사들은 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언론 인터뷰도 했다. 저는 결백합니다. 남편과 딸을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눈물까지 글썽이며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를 억눌렀다. 길게 늘어선 판사 3명이 들어왔다.
재판장이 서류를 펼쳤다. 피고인 한지연, 일어서세요. 한지연이 일어섰다.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감돌았다. 한지연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재판장님, 영상은 조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기술로 국가수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은 없었습니다. 검사가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기술로 충분히 피해자 김재욱의 부검 기록을 재분석한 결과 수면제 과다 복용이 확인됐습니다. 한지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리고 피해자 김은서의 차량 블랙박스, 변호사가 끼어들었다. 블랙박스는 사고로 파손됐습니다. 복구 불가능하다고. 경찰도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검사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버지 김동훈 회장께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변호사가 당황했다. 그건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보관 절차가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김동훈 회장님입니다. 한지연이 벌떡 일어섰다. 안 돼요. 저분은 치매 환자예요. 증언 능력이. 피고인은 앉으세요. 판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증인을 부르세요. 뒷문이 열리고 집사가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다. 휠체어에는 회장이 앉아 있었다. 방청석이 다시 한번 술렁였다. 한지연의 얼굴에서 여유는 완전히 사라졌다. 회장은 천천히 앞으로 나와 증인석 앞에 섰다. 재판장님, 저분은 치매 환자입니다. 증언 능력이. 내가. 회장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다. 내가 치매인 건 맞소. 하지만 회장이 방청석을 둘러봤다. 그리고 피고인석에 앉은 한지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잊지 않은 게 하나 있어. 회장님의 떨리는 손이 올라갔다. 은색 반지가 손가락에 박혀 있었다. 이것이요. 방청석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의 시선이 회장님께 꽂혔다. 반지를 빼려는 손은 년의 세월만큼이나 깊게 패인 자국에 걸려 멈칫거렸다. 이 반지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불안하게 떨렸다. 내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입니다. 변호사가 코웃음을 쳤다. 재판장님, 저건 단순한 반지일 뿐입니다. 증거 능력이. 회장님은 손톱으로 반지 옆면을 꾹 눌렀다. 딸칵. 미세한 소리와 함께 반지 안에서 검은 조각이 떨어져 나왔다. 마이크로 카드. 법정안이 술렁였다. 저게 뭐지? 집사가 회장님께 다가가 칩을 받아 들었다. 판사에게 다가가 칩을 건넸다. 재판장님, 이것은 블랙박스 메모리 칩입니다. 판사가 칩을 받았다. 블랙박스 칩이라고요? 네. 년 전 피해자 김은서 씨 차량 블랙박스에서 추출한 원본입니다. 변호사의 얼굴이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다. 판사가 서기에게 지시했다. 지금 즉시 확인해 보시오. 서기는 칩을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다. 법정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화면이 켜졌다. 어두운 밤 도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었다. 그 안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며느리 한지연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쥔 채 눈물을 흘렸고 회장님은 증인석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다. 떨리는 어깨. 흐느끼는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다. 은서야, 은서야. 회장님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할아버지가 미안해. 민주는 눈물을 닦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잊어서 정말 미안하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잊었어. 민준이 증인석으로 달려갔다. 회장님을 부축했다.
회장님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 흐느꼈다. 기억도 못했어. 내가 은서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회장님.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회장님은 계속 울었다. 법정안은 숙연해졌다. 판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한참 후 판사가 입을 열었다. 증인, 이 반지를 년 동안 끼고 계셨습니까? 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매일매일 끼고 있었소. 왜입니까? 왜 빼지 않으셨습니까? 이유를 잊었소. 회장님이 반지를 내려다봤다. 그리고 가슴을 짚었다. 여기가 기억하고 있었소. 이 반지를 지켜야 한다고,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회장님의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일을 기억 못했소. 하지만 이 반지만은 회장님이 반지를 꽉 쥐었다. 이것만은 절대 빼지 않았소. 왜인지 몰라도 이게 내 마지막 의무라는 걸. 회장님이 반지를 가슴에 꽉 안았다. 재우야 은서야, 아버지가 이제 해냈단다. 회장님이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되겠지. 분 후 재판이 재개되었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인 한지연. 한지연이 일어섰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본 재판부는 판사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피고인 한지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쾅, 망치 소리가 울리며 한지연은 무너져 내렸다. 몇 년 후 봄. 벚꽃이 흩날리는 월. 민주는 묘지 입구에서 꽃다발을 샀다.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하얀 백합꽃. 언덕을 천천히 올라갔다. 무거운 발걸음. 묘비 앞에 섰다. 세 개의 묘비가 나란히 서 있었다. 다시 함께 가족들. 민주는 무릎을 꿇고 앉아 꽃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회장님, 저 왔어요. 차가운 묘비를 쓰다듬었다. 그 후로 많은 일이 있었어요. 민준 씨 집사님도 잘 지내세요. 지금은 고향으로 내려가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저한테 이걸 주셨어요. 민주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다. 회장님, 아들, 며느리, 은서. 네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는 사진 속 은서를 어루만졌다. 이 아이를 태어났을 때부터 봤다고, 정말 예쁜 아이였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은서. 은서 씨 정말 예쁘네요. 사진을 묘비에 기대 세웠다. 회장님, 재우 씨, 은서 씨. 민주는 새 묘비를 차례로 바라봤다. 이제 셋이서 함께 계시니까 외롭지 않으시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봄바람이 불어와 따뜻했다. 민주는 묘비에 손을 얹었다. 회장님, 마지막 인사예요. 안녕히 계세요. 눈물이 흘렀지만 가슴은 따뜻했다. 민주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그곳에선 아프지 말고 편안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